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영작어법 두 번째 시간, 현재와 진행,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 그리고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학교 영문법에서 시제는 3개의 시간대, 즉 미래, 현재, 과거와 4개의 양태, 즉 단순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의 상호 조합을 통해서 3 곱하기 4는 12, 즉 12시제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중 우리말과 다른 관점에서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영작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만 할, 확실히 숙지해야만 할 조합이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의 구별, 그리고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의 구별입니다. 이 두 가지 쌍을 제대로 구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12시제는 이해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어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괴물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순 현재로의 예문으로 나는 그 로봇들을 만들어,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 예문으로 나는 그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라는 기본 문장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로봇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직업, 취미, 숙제 무엇이 됐든 간에 반복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쓰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는 바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I make the robots.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장이 간단하니까 장소랑 시간 관점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즉 장소를 더 붙여서 I make the robots in my house. 장소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I make the robots in my house once a week. 시간 관점도 넣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로봇들을 나의 집안에서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매일매일이 됐든 어떻든 간에 반복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할 때, 요럴 때 단순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에 비해 나는 그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즉 다른 때는 몰라도 말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뭔가를 만들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I am making the robots. 장소를 덧붙이면 I am making the robots in my house. 시간까지 덧붙이면 I am making the robots in my house now.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데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게, 왜냐하면 우리말은 영어의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 시제를 엄밀히 구별하지도 않고 모두 현재 시제 하나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영작에서 학생들의 많은 실수를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새로 사귄 남친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직업이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남자친구의 그 직업은 로봇공학 박사라서 연구소에서 로봇을 만드는 게 직업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 사람 뭐해? 응, 로봇 만들어. What does he do? He makes robots. 비교할 상황으로 다른 상황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잠깐 첫 인사만 남기고는 사라져갖고 오래도록 보이지 않자 지금 저 뒷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 남편 뭐해? 로봇 만들어. What is your husband doing? He is making robots. 여기서 로봇 만들어. 하나는 단순 현재 시제, 그리고 로봇 만들어. 하나는 현재 진행 시제인데 우리말은 이렇게 두 개가 엄밀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What is your husband doing? 이런 상황은 물론 이게 실제 대화는 미국인들은 your husband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그 남편의 이름을 알 테니까 남편의 이름을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 What is Tom doing?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이 두 대화문에서 우리말은 영어와는 달리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 시제를 엄격히 구별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알 것 같은 주어는 구태여 말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말 대화를 한용 자동 번역기에 그냥 집어넣었을 때 구형 번역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엉망진창인 답변을 내놓곤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의 팝하고는 정말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글 번역기 총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기자의 답변에 한국어를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세상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어의 단순 시제는 불변성, 항상성, 반복성을 나타내고 진행 시제는 찰나성, 순간성을 나타낸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딱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 현재 시제는 불변성, 항상성, 반복성. 현재 진행 시제는 찰나성, 순간성. 단순 현재 시제는 불변, 항상, 반복. 현재 진행은 찰나, 순간. 이거를 머리에 꼭 넣고 있어야 이게 다른 쪽으로 응용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또는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거 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 불변성이네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단순 현재 시제로 써야 합니다. 여기서 언제나란 말은 심지어 과거 상황을 기술을 하는 중이라 다른 문장들은 다 과거 시제로 썼다 하더라도 이 문장만큼은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The sun rises in the east.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발전돼서 오형식 문장으로 발전했을 경우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난 톰이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는 문장을 영작할 때, 영작할 때, 보다라는 동사는 지각동사니까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나 ing, 즉 진행형이 올 수 있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I saw Tom dance on the street. 또는 I saw Tom dancing on the street. 라고 둘 다가 가능한데, 동사 원형인 dance on the street라고 썼다면 그 춤추고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걸 관찰한 거 본 거고, 진행형인 dancing on the street 이래버리면 진행형 그 특정한 춤 동작 하는 그 찰나 그 순간을 목격했다라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생깁니다. 나아가서 미래 시제를 현재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부산에 가려고 4시 30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차 승강장에 어떤 열차도 보이지 않아서 몇 배소 직원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산행 열차가 4시 정각에 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부산에 가는 기차는 몇 시에 떠나죠? 그랬더니 매표소 직원이 5시에 떠날 겁니다. 라고 답변할 겁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 보면 What time does the earliest train leave for Busan? 라고 될 거고, 답변은 The train will leave at 5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will leave에서 미래도 가능하지만 The train leaves at 5도 가능합니다. 즉 단순 현재 시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상성, 반복성, 즉 이건 기차는 시간표에 맞춰서 항상 그 시간 되면 매시 정각에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성,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단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아무 때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표나 이런 거에서도 항상성, 반복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이건 우리말로도 그 매표소 직원이 5시에 떠날 겁니다 라고 미래로 얘기할 수도 있고 5시에 떠납니다 라고 현재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알고 보면 어떨 때는 항상 쉽지만 막상 영작 시험을 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장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교 영문법 시험의 중요도로만 따진다면 중학교 전 과정을 통틀어 아마 탑3 안에 들 만큼 중요한 항목이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은 완료 시제란 관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경우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의 번역을 동일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She studied English at the school yesterday. 과거 시제인데
그는 어제 그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완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has studied English at the school for 3 years. 그녀는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해 왔다. 이렇게 has studied 현재 완료 계속용법을 살려주기 위해서 공부해 왔다라고 번역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그녀는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과거 시제와 똑같이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그 국어학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우리말의 오염? 즉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한자말에 우리말이 오염되듯이 이렇게 현재 완료 계속용법 때문에 원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식의 그 말 체계다라는 주장도 있었다라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전공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영어를 공부해 왔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현재 완료 계속용법이라고 알려주는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반복 단순하게 그녀는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과거 시제랑 똑같이 끄트머리가 공부했다. 단순과 똑같이 번역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는 기준 시간대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기준 시간에 그보다 앞선 상황의 행위나 상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험 영어에서 단순 과거와 과거 완료의 구별은 과거와 현재 완료와의 구별과 비교해서 출제가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원어민들도 단순 과거와 과거 완료, 이른바 대과거와의 구별은 좀 관대해서 둘 다 허용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before나 after와 같은 접속사가 두 동사 간의 선호를 알려줄 경우에는 두 동사 모두 단순 과거로 사용하는 게 그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두 개의 영작이 모두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답과 오답을 명백히 가려마 하는 시험의 특성상 논란을 피하려는 출제자의 교육직책 때문에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의 출제만큼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완료에 대한 부분은 대충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을 잡아서 더 완벽하게 설명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그 완료와 과거 시제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선명한 인생을 잡기 위해서 딱 3가지 명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 2007과 when은 단순 과거 시제와 잘 어울리고 since 2007과 how long은 현재 완료 시제와 잘 어울린다. 이게 2가지 명제고 세 번째 명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for 3days와 3일 동안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과거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는 물론이고 단순 과거 시제도 쓸 수 있다. 둘 다 모두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2007하고 관련해서 원래 연도를 읽을 때는 두 자씩 끊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2007을 두 자씩 끊어 읽어버리면 27, 즉 27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렇게 2001, 2002, 2007, 2009 이런 식으로 읽기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2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난 2007년에 그 로봇을 만들었다. 언제 너는 그 로봇을 만들었니? 언제니까 접속사 when이 사용되는 경우고 내가 17살이었을 때 그 로봇들을 만들었다. 17살이었을 때니까 접속사 when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 그 다음에 언제 뭐뭐였을 때 이건 다 과거 시제로 영작을 해야겠네요. 다음 2007년 이래로 또는 2007년부터 그 로봇을 만들어 왔다. 이래로 이러니까 since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로 만들어야 될 거고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그 로봇들을 만들어 왔나요? how long을 사용해서 역시 현재 완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는 3년 동안 그 로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니까 현재 완료네요. 근데 나는 어제 3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 뭐 했다니까 이건 단순 과거네요. 그런데 여기 단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요런 게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영작해 보겠습니다.
I made the robots in 2007. 나는 만들었다 그 로봇들을 2007년에 콕 집어서 한 시점 2007년입니다. 따라서 in 2007은 과거 시제와 어울립니다.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 구별의 키포인트는 두 개의 시점에 걸쳐 있어야 완료 시제인데 in 2007은 오로지 하나의 시점 2007년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완료로 쓸 수 없습니다. 다음 When did you make the robots? 의문사 when을 사용해서 언제 너 만들었냐 그 로봇들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when이 특정한 시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특정한 과거 시점 하나를 콕 집어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점에 걸쳐 있는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When I was 17 years old, I made the robots. 내가 17살이었을 때 이것도 2007년만큼이나 17살이라는 특정 시점을 콕 꼬집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when도 단순 과거 시제와 어울리지 두 시점에 걸쳐 있는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완료는 좀 더 다음 기회에 세밀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현재 완료는 두 개의 시점에 걸쳐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시점에 걸쳐 있다. 요게 항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순 시제와 구별하는 구별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made the robot since 2007. 나는 만들어 왔다 그 로봇들을 2007년 이래로 2007년부터. 그래서 식당 같은 데 보면 간판에 뭐 6.25 때부터 뭐 1956년부터 뭐 1970년부터 우리가 뭐 와플을 만들었다. 뭐 여기서 삼겹살을 팔아왔다. 이런 식으로 할 때 since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식당 간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만들어 왔구나. 식당 간판은 since. I have made the robots since 2007. 그다음에 How long have you made the robots? 얼마나 오래도록 당신은 만들어 왔나요? 그 로봇들을. How long은 얼마나 오래니까 기간에 걸쳐 있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걸쳐 있으니까 역시 현재 시제랑 잘 어울리는구나. 다음에 뭐뭐 동안을 얘기할 때 since는 출발점부터 그 과거의 출발점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걸 얘기한다면 아예 기간 동안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동안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I have made the robots for 3 years 하면 나는 만들어 왔습니다. 그 로봇들을 3년 동안. 즉 현재 완료 계속용법에 잘 어울립니다. for 어떤 기간. 그런데 요 for는 단순 과거 시제하고도 쓸 수 있습니다. 즉 I studied English for 3 hours yesterday. 나 공부했어 영어를 3시간 동안 어제.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와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족 하나만 덧붙이면 학생이 어느 인강 선생님께서 since 뒤에는 단수, for 뒤에는 복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던데 저는 이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since 2007에서 보면 2007이 단수고 for 3 hours에서 hours는 복수니까 일반적으로 맞는데 그건 법칙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 달 때 예를 들어 for an hour 또는 for a day처럼 for 뒤에도 단수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since 뒤에는 복수가 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작어법 두 번째 시간 현재와 진행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두 개의 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완료와 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시간 내 제한 때문에 요렇게밖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될 게 과거 시제와 어울리는 건 in 2007 when은 과거 시제와 어울리고 since 2007 how long은 현재 완료와 어울린다. for는 과거와 현재 완료 모두에 쓰일 수 있다. 요 세 개의 명제만큼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영작어법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영작어법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즉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준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작어법 첫 번째 시간 이후에 두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촘촘하게 빨리빨리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청크, 의미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단어는 사전에 보고 있으면 금방금방 이해될 수 있지만 청크 덩어리는 한 번에 묶어져야 영어를 이해할 수 있게, 즉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쉽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I am sitting in the morning at the diner on the corner. 번역하면 앉아 있어 아침이고 식당이야 코너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이렇게 덩어리, 끊어읽기를 얼마나 잘하냐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원어민식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고, 오늘은 영작을 할 때 시제 변화가 있을 때 미래, 현재, 과거는 한국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단순 현재 시제와 진행 시제를 혼동하고 있고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3회차를 미리 예고를 하자면 3회차는 드디어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준비를 하는 것. 즉, 왜 많은 학생들이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데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자꾸 비동사를 끼어들어서 사용하는지, 즉 비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하고 일반 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을 구별하는 게 다음 영작어법 3회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